안녕하세요. 책 읽는 문학관 여운입니다. 오늘은 이호석 작가의 두 작품을 함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읽어드릴 소설은 수탉입니다. 주인공 을소는 학교에서 무기정학을 받고 집에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사귀던 복녀에게도 버림을 받지요. 을손에게는 집에서 기르는 수탉이 한 마리 있는데요. 이웃집 수탉과 싸워 매번 지기만 하는 녀석을 보면 마치 자신을 보는 것 같아 화가 납니다. 두 번째 작품은 돈입니다. 시기는 푼푼이 모은 돈으로 돼지를 사 온갖 정성을 들여 암돼지를 기릅니다. 너무 어린 돼지라 젖붙이기를 시도해도 잘 되지 않는데요. 시기는 암돼지를 젖붙이는 동안 구경꾼들의 낄낄거리는 음담을 들으며 달아난 분이를 생각합니다. 시기는 분이와 함께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행복한 공상에 사로잡히는데요. 이호석 작가의 소설 수탉 그리고 돈, 여운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수탉, 이효석. 을소는 요사이 울적한 마음에 닭 시중도 게을리하게 되었다. 그 알뜰히 기르던 닭들이 도무지 눈에도 들지 않으며 마음을 당기지 못하였다. 모이는 세로에 뜰 앞을 어른거리는 꼴을 보면 나뭇개비를 집어들게 되었다. 치우지 않은 우리 속은 지저분하기 짝 없다. 두 마리를 팔면 한 달 수업료가 된다. 우리 안의 수요가 차차 줄어짐이 그다지 애틋한 것은 아니었다. 도리어 제때 가질 운명을 못 가지고 우리 안을 헤매는 한 달 동안의 운명을 벗어난 두 마리의 꼴이 눈에 거슬렸다. 학교에 안 가는 그 한 달 수업료가 늘려진 것이다. 그 두 마리 중에서도 못난 한 마리의 수탉, 가장 초라한 꼴이었다. 허울이 변변치 못한 위에 이웃집 닭과 싸우면 판판이 졌다. 물어뜯긴 맨드라미에는 언제 보아도 피가 새로이 흘러있다. 거적눈인데다 한쪽 다리를 젓는다. 죽지의 것이 가지런하지 못하고 꼬리조차 짧았다. 어떤 때면 암탉이기까지 쫓겼다. 수탉구실을 못하는 수탉이 보기에도 민망하였으나 요사이 와서는 민망한 정도를 넘어 보기 싫은 것이었다. 더구나 한 달의 운명을 우리 안에 더 붙이게 된 것이 을손에게는 밉살스럽고 흉측스럽게 보일 뿐이었다. 학교에 못 가는 마음이 몹시 답답하였다. 능금을 따고 낙원을 쫓긴 것은 전설이나 능금을 따다 학원을 쫓긴 것은 현실이다. 농장의 능금은 금단의 과실이었다. 을손들은 그 율칙을 어긴 것이었다. 동무들의 꼬임에 빠졌다기보다도 을손 자신 능금의 유혹에 빠졌던 것이다. 능금은 사치한 욕망이 아니다. 필요한 식욕이었다. 당번은 5명이었다. 누에를 다 올린 후라 별로 할 일 없이 한가하였던 것이 이를 저지른 시초일는지 모른다. 잡담으로 자정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일제히 방을 나가 어둠 속에 몸을 감추고 과수원의 철망을 넘었다. 먹다 남은 것을 아궁이 속에 넣은 것은 감쪽 같았으나 마지막 한 개를 방구석 뽕잎 속에 간직한 것이 실책이었다. 이튿날 아침 과수원 속에 발자취가 문제되었을 때 공교롭게도 뽕잎 속에 그 한 개가 발견되었다. 수색의 길은 빤하다. 간밤에 5명의 당번이 차례로 반 담임 앞에 불리게 되었다. 굳게 언약을 해놓고서도 어느 때나 마찬가지로 그 어디로부터인지 교묘하게 부서진다.
약한 한 사람의 동무의 입에서 기어이 실토가 된 모양이었다. 한 사람씩 거듭 불려 들어갔다. 두 번째 호출이 시작되었을 때 을소는 괴상한 곳에 있었다. 몸이 무거워 그곳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의 귀찮은 시간을 피하려 일부러 그런 곳을 고른 것이었다. 한 사람이 들어가 간신히 웅크리고 앉을 만한 네모진 그 좁은 공간, 거북스럽기는 하여도 가장 마음 편한 곳도 그곳이었다. 그곳에 앉았으면 마치 바닷물 속에 잠겨있는 것과도 같이 몸이 거뿐한 까닭이다. 밖 운동장에서는 동무들의 짓거리는 소리, 웃음소리, 닿는 소리에 섞여 공구르는 가벼운 소리가 쉴 새 없이 흘러와 몸은 그 즐거운 소리를 타고 뜬 것 같다. 을소는 현재 취조를 받고 있을 당번의 동무들과 자신의 형편조차 잊어버리고 유유히 주머니 속에서 담배를 한 개 집어내어 불을 붙였다. 실상인즉 담배도 능금과 같이 금단의 것이었으나 율칙을 어김은 인류의 조상이 끼쳐준 아름다운 공덕이다. 더구나 그쪽에서 한 모금 피우기란 무상의 기쁨이라고 을소는 생각하는 것이었다. 이것도 그곳의 특이한 풍속으로 벽에는 옷을 입지 않을 때의 남녀의 원시적 자태가 유치한 필치로 낙서되어 있다. 간단한 선, 서투른 그림이면서도 그것은 일종의 기쁨이었다. 을손도 알 수 없는 유혹을 받아 주머니 속에서 무딘 연필을 찾아 향기로운 연기를 길게 뿜으면서 상상을 기울여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다. 능금을 먹은 위에 담배를 피우며 낙서를 하며 위반을 거듭하는 동안에 을소는 문득 학교가 싫은 생각이 불현듯이 들었다. 가령 학교에서 능금 딴 제자를 문초한 교사가 일단 집에 돌아갔을 때 이웃집 밭에 능금을 딴 어린 아들을 무슨 방법으로 처벌할 것이며 그 자신 능금을 따던 소년 시대를 추억할 때 어떤 감상과 반성이 생길 것인가. 또 혹은 학교에서 절제의 미덕을 가르치는 교사 자신이 불의의 정욕에 빠졌을 때 그 경우는 어떻게 설명하여야 옳을 것인가. 마치 십계명을 설교하는 목사 자신이 간음의 죄에 신음하는 것과도 흡사한 그 경우를 가깝게 생각하여 특수한 과학과 기술을 배워야 그것을 이용할 자신이 농토조차 없는 형편이 아닌가. 변변치 못하다. 초라하다. 어지간히 작은 보스를 바라 이 굴욕을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좁고 거북한 굴레를 벗어나 아무데로나 넓은 세상으로 뛰고 싶다. 을손의 생각은 고삐를 놓은 말같이 그칠 바를 몰랐다. 아마도 오래된 듯하다. 하악 종소리가 어지럽게 울렸다. 이튿날 아버지는 단벌에 나들이 두루마기를 입고 학교에 불리웠다. 무기정하게 처분이었다. 아버지는 어안이 벙벙한 모양이었다. 정든 아들을 매질할 수도 없었으므로. 을소는 우리 안의 닭을 모조리 홀두드려 팔아가지고 내빼고 싶은 생각이 불같이 났으나 그것도 할 수 없어 빈손으로 집을 떠났다. 이웃 고을을 헤매이다가 사흘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밭일도 거들 맥없이 며칠은 천치같이 보낼 수밖에 없었다. 우리 안의 달개무리가 눈에 나보였다. 가운데에서도 못난 수탉의 꼴은 한층 초라하다. 고추장에 밥을 비벼 먹어도 이웃집 달개기 지는 가련한 신세가 보기에도 안타까웠다. 못난 수탉, 내 꼴이 아닌가. 을소는 화가 버럭 났다. 한간판이라 복녀와는 자주 만날 수 있는 처지였으나 겸연쩍은 마음에 도리어 주저되었다.
을손의 처분을 복녀는 확실히 좋게 여기지는 않은 눈치였다. 복녀는 의지의 여자였다. 반년 동안에 원잠종 제조소의 견습생 강습을 마친 터이라 오는 봄부터는 면회 잠업 지도생으로 나갈 처지였다. 건듯하면 게을리 되는 을손의 공부를 권하여주고 매질하여주는 복녀였다. 학교를 마치면 맞들고 벌자는 언약이었으나 을손의 이번 실수가 복녀를 실망시킨 것은 확실하였다. 무능한 사내. 복녀에게 이같이 의미 없는 것은 없었다. 하루 저녁 복녀를 찾았을 때 을손에게는 모든 것이 확적히 알렸다. 나온 것은 복녀가 아니요 복녀의 어머니였다. 앞으로 출입도 피차에 잦지 못하게 될 것을 생각하니 섭섭하기 그지없네. 뜻을 몰라 우두커니 서 있으려니 복녀의 어머니는 말을 이었다. 기어이 알맞은 사람을 하나 구해봤네. 천금 같은 무쇠가 등골을 내리쳤다. 조합에 얌전한 사람이 있다기에 더 캐지도 않고 작정하여 버렸어. 복녀는 찾아볼 생각도 못하고 을손은 허전허전 뛰어나왔다. 복녀의 뜻일까 춘향모의 짓일까 물을 필요도 없었다. 눈앞이 어둡고 천지가 헐어지는 것 같았다. 앙상한 밤송이 같은 현실. 한 달이 넘어도 학교에서는 복교의 통지도 없다. 저녁 때였다. 닭이 우리 안에 들어 각각 잠자리를 차지하였을 때 마을 갔던 수탉이 어슬어슬 돌아왔다. 또 싸운 모양이었다. 찢어진 맨드라미에는 피가 생생하고 퉁겨진 죽지의 깃이 거꾸로 뻗쳤다. 다리를 저는 것은 일반이나 걸어오는 방향이 단정치 못하다. 자세히 보니 눈이 한쪽 찌그러진 것이었다. 감긴 눈으로 피가 흘러 털을 물들였다. 참혹한 꼴이었다. 측은한 생각은 금시의 마음의 감정으로 변하였다. 을손은 불같은 화가 버럭 났다. 그 꼴을 하고 살아서는 무엇해? 살기를 뗀 손이 부르르 떨렸다. 손에 잡히는 것을 되고 말고 닭에게 던졌다. 공교롭게도 명중되어 순간 다리를 뻗고 푸득거리는 꼴에서 을손은 시선을 피해버렸다. 끊었다 이었다 하는 가엾은 비명이 을손의 오장을 뒤흔들어 놓는 듯하였다. 돈. 이효석. 옛성 모퉁이 버드나무 까치 둥우리 위에 푸르둥한 하늘이 얕게 드리웠다. 토끼우리에서 하얀 양토끼가 고슴도치 모양으로 까칠하게 웅크리고 있다. 능금나무 가지를 간들간들 흔들면서 벌판을 불어오는 바닷바람이 채 녹지 않은 눈 속에 덮인 종묘장 보리밭에 휩쓸려 돼지우리에 모질게 부딪힌다. 우리박 네 귀에 말뚝 안에 얼거미인 암돼지는 바람을 맞으면서 유난히 소리를 친다. 말뚝을 싸고 도는 종묘장 씨돛, 씨돼지는 시뻘건 입에 거품을 뿜으면서 말뚝의 뒤를 돌아 그 위에 덥석 앞다리를 걸었다. 시꺼먼 바위 밑에 눌린 자라 모양인 암돼지는 날카로운 비명을 울리며 전신을 요동한다. 미끄러진 씨돛은 개걸떡거리며 다시 말뚝을 싸고 돈다. 앞뒤 우리에서 응하는 돼지들의 고함에 오후의 종묘장 안은 떠들썩했다. 반시간이 넘어도 여의치 않았다. 둘러싸고 보던 사람들도 흥이 식어서 주춤주춤 움직인다. 여러 번째 말뚝 위에 덮쳤을 때에 육중한 힘에 말뚝이 와싹 무질어지면서 그 바람에 밑에 깔렸던 돼지는 말뚝의 테두리로 벗어져서 뛰어났다.
에이, 어려서 안 되겠군. 종묘장 기수가 껄껄 웃는다. 아유, 황소 앞에 암탉 같으니 쟁그러워서 볼 수 있나. 겁을 먹고 달아나는데. 농부는 날쌔게 우리 옆을 돌아 뛰어가는 돼지의 앞을 막았다. 달포 전에 한 번 왔다 갔으나 씨가 붙지 않아서 또 끌고 왔는데요. 시기는 겸연쩍어서 얼굴을 붉혔다. 아무리 짐승이기로 저렇게 어리고야 씨가 붙을 수 있나. 농부의 말에 시기는 다시 얼굴을 붉혔다. 빌어먹을 놈의 짐승. 무한도 무한이려니와 귀찮게 구는 짐승에 시기는 화를 버럭 내면서 농부의 부축을 하여 달아나는 돼지의 뒤를 쫓는다. 고무신이 진창에 빠지고 바지춤이 흘러내린다. 돼지의 허리를 메인 발을 붙잡았을 때 그는 홧김에 발을 뒤로 잡아 낚으며 기운껏 매질한다. 어린 짐승은 바들바들 뛰면서 비명을 울린다. 농가 1년의 생명선, 좀 있으면 나올 제1기 세금과 첫 여름 감자가 나올 때까지의 가족의 양식의 예산의 부담을 맡은 이 어린 짐승에 대한 측은한 뉘우침이 나중에는 필연코 나련마는 종묘장 사람들 숲에서의 무한을 못 이겨 시기에 흔드는 매는 자연 가련한 짐승 위에 작게 내렸다. 그만 갔대 매슈. 말뚝을 고쳐 든든히 받고 난 농부는 시기에게 손짓한다. 겁과 불안에 떨며 허둥거리는 짐승을 이번에는 이걸 더 든든히 말뚝 안에 우겨넣고 나뭇대를 가로질러 배까지 떠받쳐 올려 꼼짝 요동하지 못하게 탐탁하게 얽어매었다. 털 몸을 근실근실 부딪히며 그의 곁을 궁식궁식 굼도는 씨돛은 미처 시기의 손이 떨어지기도 전에 화차와도 같이 말뚝 위를 엄습한다. 시뻘건 입이 욕심에 목매어서 풀무같이 요란히 울린다. 깔리운 암톳, 암퇴지는 목이 찢어져라 날카롭게 고함친다. 둘러선 좌중은 일제히 웃음소리를 멈추고 일시 농담조차 잊은 듯하였다. 문득 분이의 자태가 눈앞에 떠오른다. 시기는 말뚝에서 시선을 돌려 딴전을 보았다. 분이 그거 지금엔 어디가 있는구? 제2기분은 세려 1기분 세금조차 밀려오는 농가의 형편에 돼지보다 나은 부업이 없었다. 한 마리를 1년 동안 충실히 기르면 세금도 세금이려니와 잔돈푼의 가용도는 훌륭히 우러나왔다. 이 돼지의 공용을 잘 아는 시기다. 푼푼히 모은 돈으로 마을 사람들의 본을 받아 종묘장에서 갓난 양돼지 한 자웅을 사놓은 것이 지난 여름이었다. 기름이 자르르 흐르는 새까만 자웅을 시기는 사람보다도 더 귀히 여겨 가 사왔던 무렵에는 우리에 넣기가 아까워 그의 방 한구석에 짚을 펴고 그 위에 재우기까지 하던 것이 저지 그리워서인지 한 달도 못 돼서 순놈이 죽었다. 나머지의 암놈을 시기는 애지중지하여 단 한 벌에 그의 밥그릇에 물을 받아 먹이기까지 하였다. 물도 먹지 않고 꿀꿀 앓을 때에는 그는 나무하러 가는 것도 그만두고 종일 짐승의 시중을 들었다. 6달을 키우니 겨우 암퇴지 티가 났다. 달포전의 시기는 첫 시험으로 10리가 넘는 종묘장으로 끌고 왔었다. 피돈 50전이나 내서 씨를 받은 것이 종시 붙지 않았다. 시기는 화가 났다. 때마침 정을 두고 지냈던 이웃집 분이가 어디론지 도망을 갔다. 시기는 속이 상해서 며칠 동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늘 뾰로통에서 쌀쌀하게 대꾸하더니 그 고운 살을 한 번도 허락하지 않고 늙은 아비를 혼자 둔 채 기어이 도망을 가버렸구나 생각하니 분이가 괘씸하였다. 그러나 속 깊은 박초 씨의 일이니 자기 딸 조처에 무슨 꿍꿍이 수작이 되었는지 도무지 모를 노릇이었다.
청진으로 갔느니 서울로 갔느니 며칠 전에 박초 씨에게 돈 10원이 왔느니 소문은 갈피갈피였으나 하나도 종잡을 수 없었다. 이래저래 상할 대로 속이 상했다. 능금꽃 같은 두 볼을 잘강잘강 씹어먹고 싶던 분이인 만큼 시기는 오늘까지 솟아오르는 심화를 억제할 수 없었다. 다 됐군. 딴 점만 보고 섰던 시기는 농부의 목소리에 그쪽을 보았다. 시도층 만족한 듯이 여전히 꿀꿀 짖으면서 그곳을 떠나지 않고 빙빙 돈다. 파장 후의 광경이었만 분이의 그림자가 눈앞에 어른거리는 시기는 몹시도 겸연쩍었다. 잠자코 섰는 까칠한 암퇴지와 분이의 자태가 서로 얽혀서 그의 머릿속에 추근하게 떠올랐다. 음란한 잡담과 허리 꺾는 웃음소리에 얼굴이 더 한층 붉어졌다. 환영을 떨쳐버리려고 애쓰면서 시기는 얼거매었던 돼지를 풀기 시작하였다. 농부는 여전히 개걸떡거리며 어른어른 싸도는 욕심 많은 씨돛을 몰아 우리 속에 가두었다. 이번에는 틀림없겠지. 장부의 이름을 올리고 50전을 치러주고 종묘장을 나오니 오후의 해가 느지막하였다. 능금밭 건너편 양옥관사의 지붕이 흐린 석양에 푸르댕댕하게 빛난다. 옛성 어귀에는 드나드는 장군의 그림자가 어른어른한다. 성 안에서 한 채의 버스가 나오더니 폭넓은 2등 도로를 요란히 달아온다. 돼지를 몰고 길 왼편가로 피한 시기는 푸뜩 지나가는 버스 안을 흘끗 살펴본다. 분위를 잃은 후로부터는 그는 달아나는 버스 안까지 조심스럽게 살피게 되었다. 일전에 나남에서 버스 차장 시험이 있었다더니 그런 데로나 뽑혀 들어가지 않았을까? 분이의 간 길을 이렇게도 상상하여 보았기 때문이다. 장이나 한 바퀴 돌아올까? 북문 어귀 성 밑 돌 틈에 돼지를 매놓고 시기는 성을 들어가 남문거리로 향하였다. 분이가 없는 이제 장군의 눈을 피하여 으슥한 가게 앞에 가서 겸연쩍은 태도로 매화분을 살 필요도 없어진 시기는 석유 한 병과 마른 명태 몇 마리를 사들고 장판을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 한 동네 사람의 그림자도 눈에 띄지 않기에 그는 곧게 성 밖을 나와 마을로 향하였다. 어기죽거리며 돼지의 걸음이 올 때만큼 재지 못하였다. 그러나 매질할 용기는 없었다. 철로를 끼고 올라가 정거장 앞을 지나 오천포 한 길에 나서니 장보고 돌아가는 사람의 그림자가 드문드문 보인다. 산모퉁이가 바닷바람을 막아 아득한 저녁빛이 한길 위를 덮었다. 먼 산 위에는 전기의 고가선이 솟고 산 밑을 물줄기가 돌아내렸다. 온천 가는 넓은 도로가 철로와 나란히 누워서 남쪽으로 줄기차게 뻗쳤다. 저물어가는 강산 속에 아득하게 뻗친 이 두 줄의 길이 새삼스럽게 시기의 마음을 끌었다. 걸어가는 그의 등 뒤에서는 산모퉁이를 돌아오는 기차 소리가 아련히 들린다. 벼랑간 시기에게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이 길로 아무데로나 달아날까? 장에 가서 돼지를 팔면 노자가 되겠지. 차 타고 노자 잘하는 곳까지 달아나면 그곳에 분위가 있지 않을까? 어디서 들었는지 공장에 들어가기가 분이의 소원이더니 그곳에서 여직공 노릇하는 분이와 만나 나도 노동자가 되어 같이 살면 오죽 재미있을까? 공장에서 버는 돈을 달마다 고향에 붙이면 아버지도 더 고생하실 것 없겠지. 돼지를 방에서 기르지 않아도 좋고 세금을 못 냈다고 면소 서기들한테 밥솥을 빼앗길 염려도 없을 터이지. 농사같이 초라한 업이 세상에 또 있을지. 아무리 부지런히 일해도 못 살기는 일반이니
분이 있는 곳이 어디인가? 돼지를 팔면 얼마나 받을까? 암돼지, 양돼지. 아, 날카로운 소리에 번쩍 정신이 깨었다. 찬바람이 휙 앞을 스치고 불시에 일신이 딴 세상에 뜬 것 같았다. 눈 보이지 않고 귀 들리지 않고 잠시간 전신이 죽고 감각이 없어졌다. 캄캄하던 눈앞이 차차 밝아지며 거물거물 움직이는 것이 보이고 귀가 뚫리며 요란한 음향이 전신을 쓸어 없앨 듯이 우렁차게 들렸다. 우레소리가, 바닷소리가, 바퀴소리가. 벼랑간 눈앞이 환해지더니 열차의 마지막 바퀴가 쏜살같이 눈앞을 달아났다. 아, 기차. 다 지나간 이제 시계는 정신이 아찔하며 몸이 부르르 떨린다. 진땀이 나는 대신 소름이 쭉 돋는다. 전신이 불시에 비인 듯이 거뿐하다. 글자대로 전신이 비었다. 한쪽 팔에 들었던 석유병도 명태마리도 간 곳이 없고 바른 손으로 이끌던 돼지도 종적이 없다. 아, 돼지. 돼지가 뭐하고 미친놈이지? 어디라고 건널목을 막 건너? 따귀를 철썩 맞고 바라보니 철로 망보는 사람이 성난 얼굴로 그를 노리고 섰다. 돼지는 어찌됐단 말이오? 어젯밤 꿈 잘 꿨지? 내 몸 안 친 것이 다행이다. 아니, 그럼 돼지가 치웠단 말이오? 다음부턴 잘 주의해. 독하게 쏘아붙이면서 철로 망구는 시기에 팔을 잡아 놨고 건널목 밖으로 끌어냈다. 아, 돼지가 치웠다니. 2번 종묘장에 가서 씨를 받은 내 돼지, 암돼지, 양돼지. 엉겹결에 외치면서 훑어보았으나 피 한 방울 찾아볼 수 없다. 흔적조차 없다니. 기차가 달롱 들고 간 것 같아서 아득한 철로 위를 바라보았으나 기차는 벌써 그림자조차 없다. 한 방에서 잠재우고 한 그릇에 물 먹여서 기른 돼지. 불쌍한 돼지. 아유, 아유. 정신이 아찔하고 일신이 허전하여서 시기는 급시에 그 자리에 푹 쓰러질 것 같았다.